도시에 살지만 도시가 아닌 지역에 집 한 채를 더 가지고 싶다. 이 세컨하우스에 대한 열망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30만 뷰에 육박을 하네요. 그래서 당시 영상에서 제가 이 농어촌 주택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고향주택 그리고 귀농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마침 이번에 설도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인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컨하우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방송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농어촌 주택은 뭐냐? 한마디로 투명 인간이죠. 그래서 본인이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시골에 집을 한 채 사면 이걸 농어촌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두 채가 됩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집은 일반 주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팔 때 이 양도세를 계산하면서 이 농어촌 주택은 없는 걸로 화이트로 살짝 지워주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농어촌 주택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구가 줄고 있는 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어떤 세법상의 특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건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도시지역은 안 됩니다. 농어촌 주택은 시골만 됩니다. 그래서 동은 안 되고요. 읍면 같은 시골만 됩니다. 단지 예외가 있어서 시라 그래도 인구가 많지 않은, 인구가 20만 명 이하의 시는 일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편에요. 충청부터 제천도 그렇고요. 전라북도, 김제, 남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속초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서귀포시, 이런 시들은 농어촌 주택이 될 자격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면 다 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필수 조건들을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우선 이 두 집이 원래 본인 주택과 그리고 농어촌 주택이 같은 읍면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인접해 있으면 그건 투기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이 순서 시점이 정확히 맞아야 바로 이 일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하죠. 농어촌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 주택을 산 뒤 이후에 그 시골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일반 주택 먼저 사고 농어촌 주택을 뒤에 사야 바로 이 농어촌 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농어촌 주택을 갖는 것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저 3번 농어촌 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 집 일반 주택을 팔 때 그때까지 3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본인 집을 팔 때 3년을 충족을 못했어도 팔고 나서 무조건 농어촌 주택을 3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집을 팔고 농어촌 주택이 3년 보유를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판다 그러면 본인 집을 팔 때 받았던 양도세 특례들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은 저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그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가격을 합친 것이 2억 원이 안 돼야 농어촌 주택 자격이 있습니다. 한억은 4억 원까지 되고요. 그래서 이 기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농어촌 주택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 기준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대지는 아무리 커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럼 아파트도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떤 법 규정을 봐도 아파트가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건만 맞으면 아파트라고 해도 농어촌 주택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요.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농어촌 주택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고향주택이라는 겁니다. 자, 고향주택도 바로 저 투명인간 취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사고요. 그 후에 고향주택을 사면 일반 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저 고향주택은 화이트로 살짝 지워드립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집이 딱 한 채인 걸로 봐드립니다. 그것도 양도세 특례입니다. 한마디로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은 둘 다 똑같이 투명인간 취급을 해준다. 언제?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고향주택은 농어촌 주택과 이게 뭐가 다르냐? 이름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아까 농어촌 주택을 설명드릴 때
시골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읍면만 되고 일부 인구 20만 명이 안 되는 시만 일부 예외가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시골만 되는 게 농어촌 주택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농어촌 주택이 아예 안 되는 불가지역 5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 지역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안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허가구역 안 되고요. 그리고 관광단지도 농어촌 주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양주택은 이거보다 좀 범위가 넓습니다. 자, 고양주택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주택도 수도권 지역 안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 안 되고요. 관광단지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는 5가지였잖아요. 그 5가지 중에 2가지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 2번과 4번은 이 고양주택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지역이 농어촌 주택은 안 되지만 이 고양주택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주택의 경우에는 물론 수도권은 안 됩니다. 고양주택도 안 되지만 비수도권이라고 하면 저 도시지역도 인구가 20만 명이 넘어도 고양주택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따라서 본인이 이 비수도권에 그리고 도시지역에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까 설명드린 농어촌 주택이 아니라 이번에 설명할 이 고양주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주택은 요건이 농어촌 주택과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양주택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본인이 어느 정도 지역 연고가 있는 지역에 세컨하우스를 가질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1번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그런 등록 기준지에 있는 집이어야 바로 고양주택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 이상 그 지역에 산 지역에 집을 취득해야 고양주택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번은 뭐냐? 한마디로 고향 혹은 지역적 연고가 있는, 그래서 제법 오래 산 지역에 그 지역에 비록 지금은 도시로 나왔지만 그런 예전에 지역 연고가 있던 집에 세컨하우스를 가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 혜택을 준다는 제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 고양주택은 수도권만 아니면 도시지역도 됩니다만 저런 1, 2번 같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역적 연고가 있지 않다면 이 고양주택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액 요건도 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 주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으로 이 주택과 토지 가액이 2억 원이 안 돼야 됩니다. 한 억은 4억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또 고양주택에 관련된 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저 필수 요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농어촌 주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두 집이 연접해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같은 지역이면 당연히 안 되고요. 연접해 있거나 같은 지역에 있으면 그건 투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반드시 엄수하셔야 되고요. 일반주택 먼저 취득하고 고양주택 취득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주택 취득에 앞서 땅이 있고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집을 지어도 안 됩니다. 이건 국세청 우권해석상 그렇고요. 그리고 고양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이것도 농어촌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비록 고양주택을 3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그 일반 주택을 판 이후에라도 고양주택을 무조건 3년을 가지고 있어야지, 3년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다면 이 양도세 특례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고양주택은 이 농어촌 주택과 비슷한 제도면서도 본인이 지역적 연고가 있는 그런 지역에 집을 살 경우에 혜택을 준다. 그리고 이거는 고양주택은 수도권만 아니라면, 비수도권이라면 도시지역도 고양주택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안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혜택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보유세입니다. 농어촌 주택이든 고양주택이든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보유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래서 종부세에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종부세에서 빼는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보유세 부담도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은 한마디로 이 세컨하우스를 놔둔 상태에서 본인 집을 팔 때 이 세컨하우스를 화이트로 살짝 지워주는 겁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요.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귀농주택은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이거는 세컨하우스를 용인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요, 한마디로 도시를 떠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촌 혹은 어촌으로 가는 사람한테 주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농주택도 양도세 계산할 때 이 투명인간 취급을 해줍니다.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귀농주택을 구입하고요. 본인 집을 팔 경우에 저 귀농주택은 화이트로 살짝 지워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거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귀농주택 제도입니다. 자, 우선 지역적인 범위는 이건 농어촌 주택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읍면에 소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시골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서도 지켜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귀농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식적으로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농주택을 사고 그 외 일반 주택을 샀다. 이거 좀 투기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순서는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은 이 세컨하우스를 무조건 3년 이상 보유를 하는 조건 하에 일반 주택을 팔 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사람한테 주는 특혜입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을, 종전주택을 5년 내 매각해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5년 내 매각해야.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골로 가는 사람한테 굳이 도시 지역에 있는 일반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5년 내에 팔아야. 언제부터 5년이요? 귀농주택 취득 이후 5년 내에 팔아야 바로 저 종전주택,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대신 이거는 이 귀농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까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은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귀농주택을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 주택은, 종전주택은 귀농주택 취득 이후 반드시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나온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은 대지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여야만 귀농주택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온 고양주택과 농어촌 주택은 가액 요건이 있었죠. 취득 시점에서 2억 원이 안 됐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세법상 고가주택은 9억 원 초과입니다. 9억 원만 넘지 않으면 귀농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완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중요한 건 3번입니다. 귀농주택은 농사 지으러 혹은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영농과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뭐 독심술사도 아니고 남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영농, 영어의 목적을 입증하겠느냐? 저렇게 입증을 하면 됩니다. 우선 영농의 목적이면요.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주가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혹은 1000제곱미터 농지 취득 1년 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그거는 귀농을 위한 영농 목적의 주택 취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귀어를 할 경우에는요. 자, 기재부령에 보면 이 어업인 자격 취득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맞으면 이 영어의 목적이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전원이 바로 이 귀농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물론 뭐 취약이나 이런 예외는 있지만요. 원칙적으로 온 가족이다. 세대원이 전부 그 귀농주택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농과 기여를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농어촌 주택에서 더 나아가서 조금 다른 이 고양주택 그리고 귀농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